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진짜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지? 카드 명세서 받아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진 60대 이후에는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더더욱 모를 때가 많죠. 소득은 끊기고 자산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아직도 예전 버릇처럼 그대로라면 그건 정말 위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습관처럼 나가는 돈이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자각조차 어렵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다들 비슷한 말씀 하시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정도도 못 쓰면 뭐하러 살았나 싶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작은 소비가 모여서 매달 수십만 원, 1년에 수백만 원이 되고 그게 몇 년이 쌓이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잠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작정 돈 아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의미 없는 지출이에요. 내 삶의 질을 높이지도 않고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는 습관성 지출이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돈을 벌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에 비해 들어오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삶의 무게가 전부 돈 걱정으로 이동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느낌, 자존심이 꺾이는 경험, 자녀에게 손 벌리는 굴욕감. 이게 다 소비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 믿기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낭비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급 식당 안 가시고 명품 안 사시고 자동차도 소형으로 타시고 하지만 진짜 위협이 되는 건 그런 큰 소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구멍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2세 김정은 씨는 평생 교직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성실하고 검소한 성격으로 평판도 좋았고 퇴직금도 제법 받으셨어요. 그런데 은퇴 5년 후부터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낭비를 안 했어. 근데 이상하게 통장이 계속 줄더라고. 처음엔 자식들 혼수 도와주느라 그랬다 쳐도 나중엔 내가 무슨 돈을 쓰는지도 몰랐어. 알고 보니 매달 3-4건의 경조사비, 손주를 위한 장난감과 간식비, 지인들과의 약속에서 나온 식사비, 하루 한두 잔 테이크아웃 커피, 그리고 집에 쌓인 건강식품. 이 모든 게 월 평균 80만 원 이상이었고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지출이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혈압약 바꾸고 건강검진 하느라 수십만 원 더 들고 소득이 없으니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메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김정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내 삶이 조금씩 조여오고 있다는 거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놨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이 사례는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젊을 때 벌고 늙어선 덜 써라고 말하지만 그 덜 쓰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진 않아요. 오히려 광고는 끊임없이 소비를 유혹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는 절제보다 과소비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이 4,000원이니까 괜찮다 싶죠. 하지만 매일 마시면 연 14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면 건강보험료 몇 달치가 나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소비를 위로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소비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 때, 외로울 때, 무료할 때 그걸 메우기 위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계를 돈으로 맺으려 하죠. 이런 감정의 빈틈은 돈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더 허탈해지고 더 무기력해질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건 통장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게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건지, 그게 진짜 필요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위장된 소비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노년기의 지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 쓰는 게 아니라 쓸 필요가 없어서 남는 돈이 되는 것이 노후 재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벌 수는 없을지 몰라도 덜 쓰는 습관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새어나가는 소비를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을 이성으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만큼, 계획한 만큼만 쓴다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 소비는 대부분 이성보다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못 써?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감정 소비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 소비는 노후에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왜일까요?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존재감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옅어집니다. 그때 느껴지는 허전함, 외로움, 그리고 불안함. 이런 감정들이 소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감정적으로 구매하십니다. TV에서, 유튜브에서, 심지어 친구의 추천까지 들으면 이거 안 먹으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다들 먹는다는데 나만 안 먹어서 병 생기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결국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제품들의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심리 위안을 주는 수준입니다. 병원에서는 식사 조절과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시간과 노력이 드니까 당장 쉽게 위로받을 수 있는 건강식품에 손이 가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사들인 제품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무의식적으로 돈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감정 소비가 경조사비입니다. 사실 이건 꽤 민감한 주제입니다. 누군가의 결혼, 장례, 환갑잔치에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근 경조사비는 단순한 마음 전달이 아니라 관계 유지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10만 원씩 낸다더라. 나만 5만 원이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관계가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도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정작 진짜 중요한 순간에 쓸 자금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경조사비는 철저히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끝이 없는 소비 루프가 돼버립니다. 한 번 주면 다음에도 또 줘야 하고 상대방이 돌려주면 그만큼 다시 써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 지출을 할 만큼의 관계인가? 이 소비가 내 생활을 흔들 정도로 무거운가? 이걸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 소비의 또 다른 함정은 손주를 향한 지출이에요. 많은 분들이 손주가 온다 하면 마트로 달려가 장난감, 과자, 용돈까지 손이 먼저 갑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뭘 좀 해줘야지. 내가 주는 게 아니면 저 아이가 나를 기억이나 하겠어?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때로는 불안해서 나온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반복될수록 지갑을 얇게 만듭니다. 한 달에 손주를 위해 쓰는 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연 2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손주가 기억하는 건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해준 어른, 밥 해주던 따뜻한 손길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사실 손주는 돈을 쓰는 대상으로 보기보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진짜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감정 소비는 당장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나를 잃지 않고 살고 있다는 느낌,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노후의 진짜 품위는 남들 눈치 보며 과소비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거기에 따라 살아갈 때 생깁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을 사고 관계를 지키고 건강을 돌보는 데 쓰는 수단입니다. 그 도구를 감정에 맡기면 엉뚱한 곳에 낭비되기 마련이죠. 이제는 이 소비의 방향을 감정에서 이성으로, 즉흥에서 계획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큰돈 쓰는 거 없어. 자동차도 없고 명품도 안 사.
그냥 소소하게 쓰는 것뿐이야.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그 소소하게 쓰는 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루에 커피 한 잔 4,000원. 일주일이면 28,000원, 한 달이면 약 12만 원. 이게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여기까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커피 사러 가면서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같이 만난 지인과 디저트 하나, 앉아서 이야기하려고 카페에서 추가 음료 하나. 이런 식으로 연결된 소비가 뒤따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돈은 혼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지출 하나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일상이 되면 매달 몇십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돈이 새는 구조를 몸이 기억하게 돼요. 돈을 쓰는 게 당연해지고 아끼는 건 불편하게 느껴지죠. 이쯤 되면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은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1번, 돈이 없으니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2번,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돈이 없다. 둘 다 답답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60대 분들 사이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모임과 약속입니다. 퇴직 이후 시간이 생기고 외롭기도 하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 만남이 반복될수록 소비의 반복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누가 밥 샀다 하면 다음엔 내가 사고, 커피숍에서 2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음료 2잔에 디저트까지, 자주 만나던 사이가 되면 생일, 기념일 챙기는 돈도 부담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는 이건 사람에 대한 예의지, 이 나이에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데라는 말로 스스로 정당화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 중요하죠.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꼭 돈이어야 할까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같이 산책하거나 집에서 차 한 잔 마셔도 충분히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돈을 써야만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정작 내 삶이 무너져 갈 때 그 관계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임을 끊으란 얘긴 아니에요. 형태와 빈도,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식사는 외식 대신 도시락 싸들고 공원에서 먹기, 카페 대신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만나기. 이런 식으로 바꾸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아끼면서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60대 분들 중에서 퇴직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택시를 자주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너무 더운 날, 비 오는 날 또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땐 택시가 꼭 필요하죠. 하지만 편함에 익숙해지면 불편함의 내성이 사라집니다. 택시 한 번 탈 때마다 단거리 5,000원, 중거리 1만 원, 장거리 2만 원 이상 나가죠. 이게 주 2, 3회 반복되면 한 달이면 교통비로 2, 30만 원은 쉽게 나갑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교통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택시를 계속 타는 만큼 무릎 관절은 약해지고 근력은 줄어들고 체중은 늘어나죠. 결국 병원비가 더 많이 드는 구조가 됩니다. 몸이 아프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선택지가 아니라 강제 지출이 되죠. 건강한 70대, 80대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 움직이는 훈련부터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몇 층은 올라가고 산책을 하루 일과에 넣는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병원 침대 위에 누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소비라는 건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오래된 습관을 의식하고 그걸 바꾸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지금 나이엔 뭘 해도 늦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세에 전략을 시작해 5년 만에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신 분도 있고 60대 중반에 돈의 흐름을 바꾸고 오히려 50대 때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사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입니다. 나는 소비가 너무 익숙해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지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내 생활에 어떤 소비가 습관처럼 붙어 있는지
그걸 없앤다고 해서 삶이 나빠질지,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비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든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건 삶의 일부이죠. 문제는 이 소비가 나에게 꼭 필요한 소비인지 아니면 단순히 하고 싶은 감정에서 비롯된 소비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돈을 쓰는 방식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아껴가며 안정된 노후를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습관처럼 지갑을 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나는 이토록 불안하지? 라는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 차이는 선택 기준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여행을 진짜 필요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행은 분명 삶에 활력을 주는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여행이 회복의 목적이 아니라 언제 또 가보겠어, 죽기 전에 한 번쯤은이라는 충동과 불안에서 시작될 때예요. 한 번의 해외여행에 3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그걸 한두 번 반복하면 노후 자금에서 적잖은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이 돈이 그만한 가치를 했느냐? 질문해보면 대답은 엇갈리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온 직후는 행복해도 그 이후 돌아온 현실의 무게감에 더 큰 허물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지출이 부담으로 남을 경우 그 여행은 기억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진짜 필요한 여행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비행기를 타야 여행인가요? 꼭 고급 리조트에 묵어야 쉼이 되나요? 당신이 원하는 건 풍경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는 여행의 증거물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필요한 소비와 단순한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면 지출의 기준이 계속 감정에 의해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즘 60대 분들 사이에서 늘고 있는 소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기 지출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려면 최신 폰은 있어야지. 유튜브도 크고 선명한 화면으로 봐야 눈이 편하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과연 필수 조건일까요? 실제로는 기존 폰도 충분히 잘 작동하는데 조금 느려졌다는 이유로 100만 원 넘는 신형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집에 이미 스마트 TV가 있는데 넷플릭스 보려면 더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며 더 크고 더 비싼 TV를 드리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소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기능을 단지 느낌 때문에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건은 신형으로 바뀌었지만 삶의 질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자산은 줄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 더 아끼는 소비가 생깁니다. 나도 좀 쓰고 살아야지라는 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진짜로 편하게 해주는 소비, 예를 들어 병원비, 보험료, 식재료 같은 곳에 쓰는 돈은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편의성보다는 심리적 만족에 기댄 소비는 기분은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결국 통장만 가볍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정도 돈으로 뭐 얼마나 아껴지겠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 가장 무서운 소비 마인드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되면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모여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평온한 시간의 밑거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비가 나에게 꼭 필요한 소비인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그냥 익숙해서 남들 다 하니까 지금 당장 기분 좋아지니까 쓰는 소비가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소비는 내 삶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소비는 내 인생의 여유를 깎아먹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진짜 필요한 것과 내 기분을 위해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안정되고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얼마 모았느냐, 연금이 얼마 나오느냐, 부동산은 있는가 없는가.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건 마음가짐이에요. 왜냐고요?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쓸 줄 아는 법을 모르면 그 돈이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지킬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래도록 안정적인 삶을 이어갑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제일 무서운 건 사실 돈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일에서 벗어나면 하루가 느리게 흘러가고 할 일이 없다는 느낌에 우울해지죠. 이럴 때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쓰며 시간을 보냅니다.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카페를 가고 허전한 마음에 쇼핑 앱을 켜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밥값을 내고 나이 들어도 멋지고 싶어 옷을 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돈을 써야만 하루가 흘러가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공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채우는 방식이 소비가 아니라 관계와 자기 돌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계신가요? TV만 보고 계신가요? 뉴스만 하루 종일 보시나요? 그게 반복되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은 우울을 부르고, 우울은 결국 지출을 통한 위안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삶은 반복되는 소비로 유지되는 상태에 머무르게 돼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삶의 중심을 소비에서 자기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고, 글을 써보셔도 좋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나가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좋습니다. 돈이 드는 활동보다 나를 채워주는 활동이 훨씬 오래가고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나이 들수록 소비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땐 얼마 벌었냐가 기준이었다면 노년기엔 얼마 덜 쓰며 잘 살고 있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나도 잘 살았던 사람인데 이 나이에 아끼는 모습 보이기 싫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심은 지갑 두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데서 생깁니다. 다시 말해, 품이 있는 노후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해도 괜찮은 삶이에요. 예전엔 이런 말이 있었죠.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도 들어맞아야 할 때입니다. 남의 눈에 비춰지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이 안정된 지속 가능한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뭘 위해 이 돈을 쓰는가? 이 소비는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이 돈을 쓰지 않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매번 던져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소비 습관은 달라지고 삶은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덜 가지고도 괜찮은 삶을 배우는 중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는 필요하지만 나를 망치는 소비는 이제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소비는 습관이고 습관은 곧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지인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오늘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이 채널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노후 준비와 건강 이야기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